이명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처음이시라면서요. 네, 처음입니다. 네, 근데 떨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광양 출신 이명석 의원입니다. 네, 세 자녀의 아빠이면서 네.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젊은 의원입니다. 처음 뵙고 너무 젊어서. 예. 근데 벌써 고3 네, 큰 애가 고3이라고 내일 수능 내일 본다면서요. 수능 봅니다. 아빠로서 뭐 해줬습니까? 뭐 해줍니까? 저도 이제 곧 고3 저는 좀 늦게 결혼해서 딸이 3년 그렇습니까? 후인데 네. 뭐 해줘야 됩니까? 딸은. 수능 일단은 보나? 열띤 응원이 최고이겠죠. 그리고 이제 예. 수능이 끝나면 네. 얘기를 좀 해서 큰 선물을 한번 물질적인 거 말고요. 아, 예. 큰 선물을 좀 준비하도록 고생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수능이 내일인데 오늘 여기 방송 나오셨어요. 마음도 바쁘실 텐데. 근데 교육위원회에 계셔서 그런지 이제 원거리 학생을 통학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이제 발의하신 거죠? 네, 발의했습니다. 이제 아직 이제 상임위 통과가 남겨져 있는 네, 거죠? 아직 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 통합 지원 조례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네. 우리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통학에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래서- 시도에 네,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서 네. 우리 농어촌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에듀버스나 에듀 택시를 통해서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학생들. 네, 예. 하지만 우리 시의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멀고 그리고 또 통학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이 통학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 단위인 동지역에 거주한 학생들에게까지 통학 지원을 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합니까? 이게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네, 어떤 통학 그 도나 교육청 차원에서 순환 뭐 네, 버스를 마련해서 네.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네. 어떤 방법을 이 조례안은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그 100%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확정된 건 아닌데 예. 저희가 그 전에 농어촌 음. 학생들 통학 지원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네, 저희가 에듀버스. 에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 버스를 전세 버스를 아. 각 학교마다 계약을 해서 네. 통학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그렇게 하는군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난달에 그 버스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그 농어촌 학생일 때는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네. 이제 10단위 학생들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그렇죠. 대상자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예. 이제 10단위에서는 또 원거리지만은 시내버스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버스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번 달 10월 달에 전라남도 그 동부청사에서 버스 회사 관계자분들과 이제 간담회를 시내버스 관계자들하고 네, 예. 그러니까 에듀버스처럼 전세버스를 하면 네. 이 사람들은 자기 손님을 잃는 그렇죠. 거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업권에 침해를 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우려 부분이 있어서 그래 버스 하시는 분들은 뭐래요? 반대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에는 반대하시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버스가 노인분들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주 고객이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청에서 좋은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지만은 결론은 그 버스 회사에게는 사업권에 또 손실이 나니까 네. 당연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이제 저희가 네. 뭐 100% 장담은 못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간담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버스 관계자분들께서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그 한번 제안한 건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주교통이었습니다. 나주시에 있는. 예. 근데 지금 현재 수요 응답형이라고 교통책이라고 이런 이제 수도권에서나 그다음에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이제 군 단위에서 일부 좀 간단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게? 예. 이 그 나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야간 학습을 하는 네. 고등학교를 5군데를 모아서 예. 이 친구들을 안심 기관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하나
시내버스를 노선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맞춰 수요를 하고, 그러니까 장사 행정과 일반 네. 그게 분리돼서 하지 않고 같이 하면 이렇게 노선을 마련해서 가게도 수요를 얻고 거기에 모자란 건 또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 그렇죠. 예.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예, 예, 예. 이제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계자분께서 그런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아직 사업부서는 정확히 100%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음. 충분히 법적으로 만약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고려해볼 만하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도 영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하면 좋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하기로 좀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네. 제정이 되면 방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례에? 사업 방식은 없고요. 예, 저희가 예. 이제 시행 근거만 글자, 마련하는 거예요. 예, 예. 시행 계획이나 예산이라든지 예, 이런 예,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조례가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 방식은 그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이 마련되는 거구나. 네, 예. 그렇죠. 아,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돼야 되겠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이렇게 동으로 확대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 네, 예, 기초적인 좀 자료는 자료를 저희가 조사해서 어느 네. 정도 학생들이 저희가 늘어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기본이 원거리 학생이기 때문에 예, 예. 통학생이기 때문에 원거리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 되지 않습니까? 원거리가 얼마까지를 원거리를 할 것이냐?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는 예. 걸어서 1.5km 이상, 킬로미터 이상. 1.5km. 네, 예. 그리고 중학생은 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이상 거리에 있는 학생을 원거리 통학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네, 걸려서 예. 가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빼고. 네, 고등학교는 어차피 거점형이기 때문에 아. 대부분 일반적인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예, 아. 원거리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예, 예. 고등학교는 아예 저희가 이제 뺐고요. 그 학생 수로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뺀 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예예예. 지금 그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약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전남도 전체요. 네, 전라남도 전체요. 그리고 중학생은 약 2,000명 가량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5,000명 정도. 네. 그러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돈은 그럼 1년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에듀버스로 지원하고 있는 이제 일정 금액이 한 80억에서 90억 사이예요. 에듀버스가 80억에서 90억. 예, 예. 그러면 에듀버스 대상자는 몇 명인데요? 에듀버스 대상자가 지금 우리 읍면에 있는 친구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 3,000명도 이 사이에 좀 그 합쳐지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저희- 5,000명보다 낮은데 네, 예, 예. 5,000명보다 밑인데 80억, 90억이 네, 예. 에듀버스가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이 5,000명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저희가 저기 총 금액으로 음. 120억 정도 120억.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음. 플러스 되는 걸로 예, 얘기가 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에듀버스랑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이 읍면 지역은 에듀버스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 5,000명의 에듀버스 대상자까지 포함돼서 네, 예. 그러니까 시단위만 들어가니까 네.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아, 않죠. 그러면 한 30% 정도 더 늘어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오케이. 어차피 저희가- 초는 머니까 그러죠. 하지만 동에서는 그래도 좀 가까운데 중학교를 원래 배정되게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으로 이 다 수요를 못 채워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올해 안에 뭐 본회의까지 다 통과시킬 거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전남도 도의 의원분들이 61명인데 53명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네. 발의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11월 20일 날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안건 처리를 하고 네. 이제 12월 달에 있을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최종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53분께서 이제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보고 이게 있습니다. 통과되면 이제 내년에 전라도 교육청이 여기에 관한 네, 방법들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교육청도 뭐 한 3,40억 더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자꾸 갈수록 이제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어려움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 그 교육 이제 초선이시죠? 네, 초선입니다. 교육위원회로
이번에 후반기 때 옮기신 거예요? 예, 후반기 때 옮겼습니다. 교육위원회로 옮기게 된 나만의 교육위원회 가서 나는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지방 소멸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전라남도 여건상 지방 소멸은 뭐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방 소멸을 하는 이유가 교육입니다. 교육이 안 네.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예, 예. 아쉽게도 이번 이제 행감할 때도 동료 의원분께서 좀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번에 좀 제일 많이 남았는데 네. 그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교원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광주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그 동료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지적을 하시면서 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작 당신께서는 여기 전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당신들의 자녀는 동료를 못 믿는 거냐? 다른 광역시도에서 가르치고 있냐? 네. 배움을 받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뼈 하시더라고요. 아프지만 진짜 스스로 이런 얘기는 자기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 얘기 듣고 네. 진짜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네. 일단 이 교육 격차를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자 교육위원회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여기 총선 치르고 뭐 지역선거 치르고 그러면 자기들은 다 떠나서 서울에서 다 교육 자녀들 시켜놓고 네. 자기는 순천의 아들이라고 내려와서 저 뽑아주십시오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저는 화가 나거든요. 뭐 방송에서 막 너무 화내면 안 되지만 네. 그런 충분히 것들을 공감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네. 그리고 또 광양에서 또 세 자녀를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그래서 응원하고 그래서 네, 오늘 모신 거고. 아유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최근에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행정 감사를 하면 네. 교육 지원하잖아요. 행정 네, 예, 사무감사 예. 때. 행정 감사 때 그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수당에 관해서 좀 질타를 좀 하셨다고. 이제 이번에 질타하진 않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그 뭐 다 사람마다 개개인 의견이 다 틀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생 교육 수당을 처음에 이제 안건 처리를 할 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교육 수당도 지역에서 이제 일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라리 그 예산으로 우리의 좀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좀 쓰면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여기서 교육 격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기회 자체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자체도 불평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게 우리 공교육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당이 네. 그 꿈 실현 공생 카드인가? 그거 해서 초등학생한테 월 10만 원씩 주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네.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예를 들어서 군 지역에는 10만 원 그리고 무안군을 제외한 시 단위는 무안군을 포함한 시 단위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초등학생에게만. 그러니까 군 단위는 10만 원, 네. 무안군과 시 단위는 5만 원씩을 올해 줬는데 네. 내년에는 모두가 10만 원씩을 네, 준다. 예, 예. 그래서 6개 시군도 다. 그래서 예산이 더 올라가니까 그거를 이번에 이제 교육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처음에 교육 수당 자체를 저는 반대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차피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예산 심사가 조만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또 의견을 좀 필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반대해서 되물 그건 안 되고. 네. 그럼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 수당 예산. 지금 기억나세요? 예. 올해 예산은 500억이 좀 넘고요. 그리고 내년도 지금 전체 10만 원으로 공동 분배했을 때 예산은 지금 800억 조금 넘습니다. 800억. 네. 그러니까 봐요. 초등학생들한테 10만 원씩 다 주니까 800억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거리에서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다니는 중학생들 뭐 1.5km, 1.5km면 초등학생이 걸으면 15분, 2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죠? 20분 정도. 아이들은 아마 좀 더 걸릴 수도 걸릴 있나?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주는 돈은 아까 30억, 40억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모두가 공평하게 주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네, 찾아주는 네.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근데 또 교육감님께서 보편적 복지로 이제 복지 실현 차원에서 이제 또 공약을 하셨고 이제 공약은 당연히 이제 지켜져야죠. 예. 예.
네, 아쉬움이 좀 있는 거는 있는 거고. 그래. 정인화 시장의 네, 광양 도의원이니까 정인화 시장의 대학 등록금 네. 다 주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찬반만. 아니 찬반만 아니고 한 30초만 얘기해 보세요. 일단 이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그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분위기 아니면 여건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 미세한 간극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채워주는 게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거 하나 뽑으라면 저는 교육이라고 뽑고 싶거든요. 네. 네, 하나도 가끔씩 오셔서 저희가 부를 테니까 오셔서 교육 얘기 좀 자주 하죠.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불러주시면 이제 열심히 전문가 돼야죠. 공부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의 도우의 이명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